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소리. 베네수엘라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가 한국의 아이들과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공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월 22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전 하나 줄이기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통풍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두 오케스트라가 만나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꿈의 오케스트라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가 만났는데요. 두 오케스트라가 왜 만났고 또 어떤 화음을 들려주었는지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제정한 문화의 달이죠? 네. 문화의 달은 국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면에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세계적으로 그 문화 강국이라고 일컫는 곳을 들여다보면 문화 네. 콘텐츠가 강하다든지 네. 또 전통 문화를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면면을 보면 네.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한 네. 문화 형성 또 국민이 매일 숨쉬는 일상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꽃, 또 지역과 세대에서 아우러지는 문화 활성화 이것이 바로 그 저변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원동력 그걸 잘 드러내는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는 그 예전에 8명의 빈민가 아이들을 시작으로 네. 지금 현재에서는 국제적으로 견고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아이들 또 네.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해내는 그런 기적을 연주하는 그 단체입니다. 네. 그 엘 시스테마 경우에는 합창단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인데 왜 그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네, 오케스트라는 그 안에 상호합습과 협력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본인이 긍정적인 자존감과 또 공동체적 인성을 기를 수 있음으로 인하여 네. 사회에서 각자 역할과 또 소양을 길러주는 그런 그래서 학교에서 해낼 수 없는 교육의 범주를 가리키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즉 네. 엘 시스테마 코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저희가 2010년에 출범해서 2012년에 MOU를 맺고 네. 엘 시스테마 코리아로 거듭났습니다. 아, 그러면 그 꿈의 오케스트라도 엘 시스테마를 보고서 거기에 비슷하게 창단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 엘 시스테마처럼 그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소외계층이 7, 일반 아동이 3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외 어린이도 있고 일반 계층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서울 시내인가요?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아. 전국의 30개 거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음악 연습도 하고 맞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하는데 그 악기 같은 건 어떻게 지원하나요? 악기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2010년에 출범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예. 때문에 지금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좀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변화가 보이던가요? 그럼요. 이번에 저희가 10월 20일 날 덕수궁에서 네. 합동 공연을 했는데요. 네. 정말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모두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연주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저희가 해준 그냥 교육 그 자체만 받은 아이들로서 네. 1년 8개월 정도가 가장 최장의 악기 연주를 했고요. 네. 나머지들은 몇 개월 정도였지만 저희가 이루어낸 그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베이토벤 5번 교향곡 등 네. 아주 수준 높은 것들을 이뤄냈고요. 네. 음악적인 완성도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산만했던 아이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네. 또 표정과 동작에서 아주 힘이 넘치고 각자가 본인들이 가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한 그런 네. 모습으로서 저희는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들이 이제 서울 지역만이 아니고 네. 전국에서 다 온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려면은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서 다 올라옵니까? 예, 각 거점 기관에 저희가 지침을 내리고 예. 그것을 연습을 했고요. 저희가 이 합동 공연을 위해서는 4번의 캠프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엘 시스테마의 대표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죠.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공연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공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협연은 많이 보셨겠지만 네. 오케스트라 대 오케스트라가 합쳐서 연주하는 것은 참 특이한 그런 무대였죠. 예. 예, 그리고 20일 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덕수궁 네. 중화전에서 특설 무대에서 네. 진행됐고요. 처음 만나는 두 나라의 아이들이지만 네. 얼마나 첫 만남에서부터 교류를 잘하는지 네. 어른들에게 음악 안에서의 진정한 소통이 뭔가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네. 음악의 리허설 과정에서도 마치 늘 같이 연습했던 것처럼 네.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레파토리로 또 그리고 이영희 디자이너가 해주신 한복 두루마기를 거치고 아리랑 서곡 또 예. 베네수엘라 만보를 신명나게 하면서 춤까지 춰대는 모습은 예. 정말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우리의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로 봐야 되나요? 10대.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는 3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초등학교. 예. 네. 그쪽은 15세에서 18세입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쪽이 약간 더 나이는 더 많군요. 네. 그래서 언니들이라고 하면서 더욱 예. 멘토링이 그렇군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오케스트라하고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합동 공연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예. 하나의 방점을 찍는 예.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공동체적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 이런 표상이 될 만한, 공연을 한번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가 기획을 했고, 마침, 창시자인 아브레오 박사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 음악회의 슬로건처럼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그런 예.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창립하신 분이 오셨군요. 맞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74세신데 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뵙기에는 한 95세로 뵀는데 여기를 오시기 위해서 저랑 약속하신 1년 반 전부터 굉장히 예. 건강을 챙기시고 해서 이번에 예. 한 일주일 정말 잘 계시다 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좀 서울도 구경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꼭 오고 싶으시다고 예. 서울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분께서 특별히 엘 시스테마를 만든 계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분은 1975년도에 엘 시스테마를 창립하고 38년간 예.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사시면서 40만 명 넘어의
그 아이들을 구제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가장 큰 힘은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네. 문화예술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연주하면서 두 기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요. 네. KB금융그룹과 포스코가 저희에게 네.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그 긍정적인 기업의 도움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네.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도 무슨 뭐라 그럴까요? 지원 같은 거를 받나요? 그쪽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투어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네. 네. 그 앞으로 이 꿈의 오케스트라가 이런 공연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데요. 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화합하고 상생하고 융화하고 소통하고 네. 남과 배려하고 네. 말수가 없던 아이들이 말이 또렷해지고 네. 그리고 5시부터 연주 연습인데 1시부터 와서 남을 위해서 책상을 챙기고 네. 물을 떠다 놓고 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그 특수계층 또 아동 청소년에 머물지 않고 네. 성인과 노인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이게 네.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의 국력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꿈의 오케스트라가 상임지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그걸 지휘를 하고? 저희는 거점 기간에 다 그 음악 감독들이 계시고요. 예. 그것을 순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는 건가요? 거의 자원봉사십니다. 예.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단원들이 한 3학년에서 6학년 사이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악기도 본인이 선정을 하고 네. 자발적으로도 한 거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그전에는 한 번도 악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인데요. 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 시스테마 교육을 가져오는 거에 그 가장 특이한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부터 악기를 도제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 악기를 고르는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 그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한 6개월간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네. 본인이 고른 악기를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면서 표현하는 그런 네.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어린이들이 악기를 택하면은 그 악기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악기는 저희가 또 예술 강사란 분들이 내려가서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많으면 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끝으로 네. 우리 그 전국에 있는 좀 어려운 가정에 네. 그런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이도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에 한번 지원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100명을 그 오디션을 마련했는데요. 네. 오디션이 악기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예. 면담이었는데요. 본인들이 와서 내가 왜 꼭 이걸 해야 되냐. 난 예. 이걸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 같다는 그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면 누구나 함께 예. 했던 그 무대였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그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예.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네요. 예, 꿈을 꾸시면 꿈의 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매월 22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행복한 불끄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는 원전 하나 줄이기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녹색 에너지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네. 서울 월드컵공원 에너지 드림센터 앞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세한 행사 소개는 서울시 환경정책과 강현주 씨께 들어보시죠. 년도 행사가 처음 이루어지고요. 2012년 4월에 서울시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과 효율을 강조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오늘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직접 체험해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제공을 하고 전시를 하고자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올바른 가전제품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 폐품들을 재활용을 해서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나 동네 텃밭을 이용해서 먹거리 등을 길러서 건강도 생각하고 에너지도 줄이는 그런 유기농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많은 체험들이 준비가 됐군요. 네, 이 행사의 주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이 에너지다입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직접 해보면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한마당 부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재활용을 통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평소에 에너지 드림센터에 관심이 있어서요.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오게 됐습니다. 왕발통 하나랑요. 누리가전,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으로 인형 만들기 공룡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강연에 갔다가 봤던 것을 실제로 보게 돼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음료수병으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재미있고요. 이제 아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태양열로 인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요 모터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동차가 태양열로 가니까 신기해요.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새로 왔어요. 배운 거요. 안 쓰는 콘센트는 제깍제깍 뽑고, 전등도 빈방 전등은 끄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이걸 팔다를 밟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게 좀 재밌고 좋았어요.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자. 지구에 사니까 지구를 구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지를 만들었어요. 네, 학생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날씨에 자녀와 함께 행사를 찾은 분들 많았고요. 또 산책을 하다가 무슨 행사인가 하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에너지 절약을 체험할 수 있어서인지 더욱 즐겁게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나 전기 자전거처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었고요. 또 어른들은 왕발통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타거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우는데 관심 갖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도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까? 네, 저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페달을 밟아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주스가 되는 걸 보니까 더 먹고 싶고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또한 이 프로그램 외에도 전기 자동차를 배우고 직접 타보는 부스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개 담당자 신상태 씨께 들어보시죠. 한번 더 돌려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자, 두 손 잡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돌리시면, 만약 우리가 어떤 출입구가 있으면 90cm 이상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를. 그러면 우리가 360도 되진가요? 그렇죠. 이 왕발통은요, 사는 사람의 자신의 몸의 신체 기울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을 잡고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가고자 하면 뒤로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해서 2시간 정도 충전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타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속력은 20km로 제한되어 있고요. 쳐서 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탈 때 기름을 사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면 한 달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어떤 전기세로도
충분히 그 거리를 다니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만들어진 에너지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아끼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좋겠어요.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력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텐데요. 그만큼 올해 서울시 10대 정책 중 시민들이 1위로 뽑은 정책 역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도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캠페인의 하나로 행복한 불 끄기 운동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운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 녹색 소비자연대 김호경 씨께 들어보시죠. 행복한 불끄기 운동은요, 원래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날 매월 22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저녁 1시간씩만 불을 꺼서 그만큼 에너지를 아끼자는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뭐 시민들로서는요, 원전 하나를 실제로 줄인다기보다는요, 그만큼 제5의 에너지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뭐 원전 하나를 줄이자는 그런 뜻보다는요, 그만큼 간절하게 에너지 전략을 실천해 주십사 하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체험부스뿐만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저녁 한 8시, 9시 사이에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9시부터 5분간 불 끄겠다고 아이들이랑 막 약속하고 뭐 그러고 가시거든요.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그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제5의 에너지는 절약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말이군요. 네, 절약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네. 특히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가정의 에너지를 진단하고 절감하는 방법을 무료로 안내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건 KT뿐.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CT병원 최윤 과장과 함께 통풍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최윤 과장이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절기 상강인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져 주말 아침 서울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취득세 연구 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임위 의결 시점이나 내년 1월 1일 등 시행 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를 신뢰하며 발표 직후에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을 하는 병원은 서울 해화동 서울대병원 본원과 서울대병원 강남건강검진센터, 보라매 병원까지 3곳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성산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 세워져 있던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 등 집기가 타서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최은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풍. 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병입니까? 어떤 건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많아지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마도 신장 기능 쪽이 약간 약해지면서 요산의 배출이 덜 되기 때문에 좀 더 네.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사실은 뭐 거의 20대까지도 그런 네. 통풍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더 많아졌고요. 네. 아무튼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풍도 가정력이 있나요?
가족력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거기에 좀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좀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오히려 대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시는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일 질환으로 생각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질 정도로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통풍 설명하시면서 혈중의 요산 농도가 네. 높을수록 이제 네. 병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요산이 뭔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통풍성 그 질환의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요산이 이제 혈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기도 물론 하시지만 그것들이 그 세포를 이루는 그 단백질의 성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재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이제 낡아진 그런 조직들은 없애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없애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혈액, 체, 관절액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 핵산이라 그래서 이제 세포의 그 대사 산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요산이라는 것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되게 돼 있는데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신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좀 잘 안 되신다든지 생산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혈액 내에 그런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흔히들 통풍이라 그러면은 네. 고기 많이 먹으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으시죠. 부자병이라고. 네,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으시죠. 그래서 네. 뭐 또는 이제 회식 많이 하시고 나면 또 생긴다 이런 얘기들 있으시 사실 관계가 있으신 게 예. 되게 이제 그런 음식들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퓨린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대사가 잘 안 되시고 쌓이는 것도 문제시지만 공급을 너무 많이 해주셔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고기 뭐 이런 종류 많이 드시고 또 이제 특히 술을 같이 드신다든지 하면 그런 그 생산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산 자체. 예. 통풍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통풍. 그냥, 들으시는 것처럼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통풍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통증을 처음부터 느끼시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요산만 혈중에 높은 무증상 상태의 고요산 혈증을 거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보통 알고 계신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급성 통풍성 관절염. 네, 그런 이제 어떤 급성기 그런 상태가 오시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하시죠. 관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같이 가져오시는 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헐기라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으시거나 또는 이제 간헐적으로 오시지만 그냥 지나가고 있는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관절 주변에 요산이 쌓이면서 2차적인 변화까지 가져오셔서 만성 결절을 형성하는 그런 통풍까지 이런 전형적인 4단계를 거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지금 말씀하신 이 4단계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산만 조금 높으시면서도 그냥 어떻게 잘 유지하시면서 증상 없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급성기가 굉장히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급성기를 어떻게 잘 막고 요산을 최대한 낮춰주느냐 하는 데 달려 있겠죠. 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성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무증상으로 있으실 때는 어차피 혈액 검사상에 발견되시지 않는 한 잘 모르시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러시다가 본인이 정말 자각하시게 되는 거는 되게 이제 관절의 통증이신데 어느 관절이나 올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되게 이제 발에서 보면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중족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이제 제일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붓고 빨갛게 되고 뭐 굉장히 아프시고 뭐 이런 그 통증을 보이는 통풍 발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급성기 염증 상태에 도달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시고 뭐 당연히 걷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상태가 오시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많이 드셨을 때, 그러니까 무슨 회식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많이 있어서 되게 이제 주무시다가 발생이 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 발을 디디기가 힘들어진다, 부으면서 아프다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시게 되죠. 급성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간헐적 통증이 오게 되나요? 대부분은 그러신데, 그러니까
급성기 통증이 오셨다는 건 이미 이제 유산을 배출하거나 그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대개는 약을 쓰시거나 또는 안 쓰시거나 그러니까 일부 약을 쓰시더라도 조절이 계속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예. 실제 통증을 느끼지 않으셔도 요산이 올라가신 경우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대사가 해결이 안 되시면 계속 그 간헐적인 통증을 느끼시고 그런 예. 발작적인 그런 부분이 오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시죠. 그러면 간헐적 통풍이 지나면은 이제 네. 또 만성 네. 결절성 통풍이 제일 끝 단계로 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은 아무튼 결절이 생기셔서 그러니까 네. 관절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탈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결정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네. 어디에 걸리느냐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건데 대개 관절에 제일 많이 오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네. 결석처럼 생긴다든지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그 4단계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가능하면은 일찍 대처를 하면은 4단계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산이 높아지신 단계에서 요산을 최대한 낮추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통풍을 좀 더 이해하는 단계가 그 대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간의 해독이라든지 연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좋게 하시는 것도 예,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기적인 투약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문자로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683번으로 들어왔는데요. 통풍 환자가 금지해야 할 식품 또 권장할 식품이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퓨린이라는 단백질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네. 물론 드시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있던 것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이제 돌면서 아주 없앨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단은 들어가는 퓨린을 많이 하시면 그게 결국 분해 산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는 건데 그런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러니까 동물의 내장 부분, 그러니까 뭐 곱창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골 국물도 사실은 그러니까 뼈를 국물을 우려서 드시면 퓨린이 많이 유출이 되게 돼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살코기 쪽을 드신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더 나으신 거고요. 그럼 뭐 설렁탕, 곰탕은 안 드시는 게 예, 사실은 삼계탕까지도 그닥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 그러면 권장할 만한 식품은? 근데 이제 아까 고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은 굉장히 요산 수치를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히 맥주가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신데 이제 권장할 만하다고 하면 사실은 전체 대사를 그러니까 퓨린 이외에 다른 단백질을 좀 섭취하신다면 그러니까 식물성의 어떤 단백질들 그러니까 콩, 두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는 더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달걀이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섭취하실 수 있고요. 살코기라면 아주 지방이 많지 않은 살코기 쪽으로 좀 더 드신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식물성의 것들을 많이 섭취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만약에 지금 통풍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치킨과 맥주는 끊어야 되겠고요.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은 그렇습니다. 또 7434번이 또 질문을 주신 건데요. 네. 통풍은 치료가 거의 안 된다던데 네. 예방만이 방법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으셨던 분들이 한 번 오시면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관절이 망가질 때까지 가시는 그 경과를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쓰는 약들도 사실은 이제 그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만 그 약들이 또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제 걱정되는 우려하는 점들이 좀 이렇게 있으셔서 이게 오래 통풍을 앓으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약을 본인이 안 쓰시기도 하고 또 이제 증상이 없으실 때는 그냥 무시해서 안 쓰시기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 진행이 되셔서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근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사하고 연관돼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튼 장에서의 문제라든지 간에서의 해독력 이게 다 같이 연관돼서 결국은 요산을 증가시키는 대사 증후군의 한 부류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제 좀 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료하시면 사실은 좀 치료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트병원 최윤과장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건강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ES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신 뒤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통풍이 심해지면은 그 손과 발의 기형까지도 네. 초래된다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유레이트, 크리스탈이라 해서 그런 것들이 관절에 침착되면 모양이 네.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예. 관절염이 되셨다가 관절 파괴가 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다든지, 관절이 변형돼서 틀어지신다든지 이런 모양으로 바뀌시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바뀌시면 이제 2단계에서는 사실, 치료라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051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45살의 여성입니다. 30대에 애 둘을 낳고 나니 자꾸 뼈가 시립니다. 이런 것도 통풍인가요? 이 여자분들이 뼈가 시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참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통풍 자체는 뭐 혈액에서 아무튼 요산이 높아지시는 단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61살 되신 강재석 씨입니다. 네. 오른쪽 엄지 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고 가끔 아픈데 네. 통풍이 원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이제 통풍 말고도 다른 이제 퇴행성 관절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 같은 염증성 관절염의 다른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배제 진단을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요. 예, 검사는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혈액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 해보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통풍이 의심되면은 어느 과로 가야 돼요? 여러 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재활약과에서 하니까 재활약과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 같은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죠. 정형외과나 류마티스과. 예, 그렇군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메시지 창에 글 남겨주시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39번으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통풍에 맥주가 안 좋다고 하던데 소주나 양주는 차라리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 예. 사실 술은 다 안 좋습니다. 이제 좀 요산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으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맥주의 그런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맥주는 아주 드시지 마시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먹지는 말되. 그야말로 꼭 먹고 싶을 때는 독한 술을 마셔야 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렇군요. 4227번으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라고 합니다. 50견하고 통풍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풍도 물리치료를 받고 음식도 조절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네, 50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50견에서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통풍도 그렇고 이제 원인 질환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질환 없이, 그러니까 무증상의 어떤 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신 상태에 염증이 발생되셔서 이렇게 늘러붙는 그런 걸 얘기 드리고요. 통풍이라면 이제 요산 수치 아마 분명히 올라가셨고, 그것이 이제 관절염을 일으켰다고 아마 생각되시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약물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한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질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4802번인데요. 십자인대 수술하면서 통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약 먹고 수치가 낮아져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약을 끊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약이 지금 콜키신이라는 약하고 알로피론을 되게 이제 요산 제거제가 있으실 텐데 콜키신이라는 약은 급성계주로 쓰시는 거니까 끊으시거나 아주 소량으로 줄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그 요산 제거제는 사실은 조금 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한테 좀 상의하시고 하시는 것이 한 가지는 줄여도 되고 한 가지는 좀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데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